자, 이번 시간 제71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이론 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회계상의 모든 거래를 발생 순서대로 빠짐없이 기입하는 장부. 뭐겠어요? 분계장이네요. 거래가 발생을 하면,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이것이 거래라고 판단이 된다.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분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옮겨 적는 장부가 분계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장에다가 전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은 보조 원장이고 현금 출납장은 보조 기입장이라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 없겠고. 문제 2번 다음 거래의 결합관계와 거래 결합관계 그 다음에 거래의 종류 설명한 거. 단기차입금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일단 현금이라는 자산이 15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겠죠. 15만원. 여기는 부채의 감소고 부채. 여기는 자산의 감소. 나머지 없네요. 그럼 당연히 답은 이거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이제 거래 종류 중에서 손익거래라는 거, 그 다음에 교환거래라는 거, 그 다음에 혼합거래라는 거, 이런 문제를 뭐로 내는지 모르겠는데, 자, 손익거래라는 얘기는 거래 요소의 어느 한쪽, 이쪽이든 이쪽이든 이것이 수익이 하나만 있거나 비용만 있는 경우를 손익거래라고 해요. 이 경우는 지금 그런 게 아니죠. 예를 들면 뭐 복리후생비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현금 나가는 거, 이게 비용이 있거나 이쪽에 무슨 매출 수익 하나 잡고 이렇게 현금 받거나 이렇게 된 걸 보고 손익거래. 교환거래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이 발생을 하는데, 얘처럼 자산이 늘고 감소하고 자산이 증가하고는 하는데 수익 비용 계정이 안 생겨야 돼요. 이처럼. 그러면 얘는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고 그리고 수익 비용은 없죠. 그러니까 이 거래가 교환거래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거,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 이런 걸 보고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문제 3번 다음 설명에 대한 개정 과목. 당좌 예금의 범위를 초과해서, 당좌 예금 잔액의 범위를 초과해서 당좌 수표를 발행해도 거래은행과 약정에 의해서 일정한 한도까지는 거래은행이 부도 처리하지 않고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즉 나의 당좌 예금 계좌에 돈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갖다 써야 되는데 이걸 넘쳐서 쓰면 부도가 나는 거죠. 그때는 무슨 계약을 체결하냐면 당좌 차월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지급해주고 부도 처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발생하는 게 당좌 예금 잔액이 없으니까 당좌 차월이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구체적인 명칭은 이 당좌 차월은 큰 범위 내에서는 단기 차입금 쪽에 해당합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비유동자산이 아닌 것.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되어 있죠. 투자, 유형, 무형. 답은 4번이네요. 문제 5번 다음 중 개인 기업에서 자본금 계정의 차변에 기입되는 거. 자본금 계정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자본금 이렇게 해서 여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자본금 계정에 차변에 기입되려면 자본금이 왼쪽에 있는 거니까 차변 대변 중에서 자본금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차변에. 이렇게 하려면 뭐겠어요? 자본이 감소한 거지. 그러겠죠. 그래서 전기 2월에 전년도의 자본은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넘어와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대변이고 원시 출자액 최초 출자할 때 돈 받고 현금 자본금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어야지. 추가 출자액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기업이 인출해 갔다. 기업주가 돈 빼갔죠. 인출하면 이제는 곧바로 자본금을 쓸 수도 있고 우리는 연도 중에는 무슨 계정을 쓰죠?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쓰죠. 그래서 4번이 자본이 감소하는 거래를 찾으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문제 6번 자산 항목을 실수로 비용 항목으로 처리했대요. 발생하는 문제. 즉 자산이 증가해야 될 텐데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걸 잘못해 가지고 비용 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일단 자산 처리하지 않았으니까 자산이 과소하게 계상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비용 처리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을 비용 처리했으니까 비용이 과대하게 계상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산이 과소해졌고 비용이 과대해졌어요. 그리고 자산이 과소하게 계상이 되면 자본이 과소하게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이 과대하게 되면 비용이 크니까 순이익이 과소하게 계상이 되겠네요. 이걸 요 넷 중에 뭐가 있는지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해야 될 거 안 했으니까 과다가 아니지. 과소가 틀렸고 자산 과다 아니고 자산이 과소하게 계상이 됐어요. 그리고 비용이 과다하게 계상이 됐어요. 이게 답이네요. 자산 과소, 비용 과대. 그리고 뒤에는 물어보지 않네요. 여기까지 나왔네. 이익은 과소. 그리고 자본 과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가 자산이죠. 지우고 해야 되겠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여기가 자산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부채죠. 여기 자본이야. 그리고 이 라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자산을 과대하게 계상을 하면 이 자산이 이쪽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막대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커져요? 자본이 커지는 거지. 만약에 자산이 과소하게 계상이 되거나 자본이 과소하게 계상이 되면 이 막대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얘가 줄어들면 얘가 줄어드는 거예요. 부채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그림으로 여기가 이제 부채였죠. 부채가 과대하게 계상이 되면 이게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막대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누가 작아져요? 자본이 작아져. 이 막대기가 같이 내려가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부채를 뭐 과소하게 계상했다. 이게 올라가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움직이는 막대기는 이 막대기야.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리고 이 막대기는 이렇게 올라가거나 또는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가거나. 얘가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자산. 여러분 바로 1급수에 가면 자주 나와요. 부채. 여기가 자본. 그래서 자산 과대 내려가면 이 막대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자본이 과대하고 자산 과소는 자본 과소. 부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 영업 외 수익.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이네요.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이고 배당금 수익 뭐 주식 투자해서 배당금 받는 거 영업의 수익. 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이상은 영업 외 수익이 됩니다. 뭐 건물을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받는 또는 뭐 기계를 빌려주고 받는 차를 빌려주고 받는. 근데 주업이 아니었을 때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영업 수익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보다 더 정확하게 영업에 비용이 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시비 걸 필요는 없겠죠. 8번 유동자산의 분류인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죠. 가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으로 오른 거. 재고자산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상품이네요. 이거는 뭐야? 유형자산. 얘는 무형자산. 비유동자산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비유동자산에. 현금은 여기 당좌자산. 9번 보겠습니다. 갑상품의 자료인데 11월에 매출 총이익을 구하시랍니다. 선입선출법이고. 매출 총이익을 구하려면 일단 매출액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를 빼면 그게 매출 총 이익이죠. 일단 매출액을 구해봅시다. 매출액은 11월 1일 날 월초 재고가 있고 팔았네요. 11월 25일 날 팔았죠. 15개 800원씩. 그러면 여기는 15 곱하기 800원이니까 12,000원이 매출액입니다. 매출 원가 팔려나간 거 기초 있고 매입한 거 있고 이게 판매 가능한 물건들이죠. 요 두 개가. 근데 15개가 날라갔어요. 근데 선입선출법을 쓰래. 그러면 15개 중에서 먼저 있었던 요 10개가 먼저 팔려나가는 거죠. 10개는 500원짜리가 팔려나가고 플러스 나머지 5개는 600원짜리가 팔려나갑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8,000원이네요. 그럼 저기서 이걸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오겠습니다. 답은 4,000원. 10번 다음 자료에서 유동부채의 금액을 찾으래요. 단기차입금 유동부채죠. 미지급 비용 부채 유동부채, 외상매입금 유동부채, 예수금 유동부채, 전부 다 유동부채네요. 합치면 850만원이 답이겠습니다. 11번 단기의 총 수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기초자본, 기말자본, 추가출자, 총비용. 이 방식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기초의 자본을 얼마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기말자본이 되는가? 기초 자본에서 기말자본을 만들려면 뭐가 생기면 돼요? 단기 순이익이 생기면 기말자본이 됩니다. 또는 빼기 순손실이 생기면 되죠. 거기다가 추가 출자가 생겼네요. 여기다가 추가 출자하면 그만큼 자본이 늘어날 거니까 추가 출자에 이렇게. 그래서 기초 자본이 50만원이 있고 순이익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다. 비용이 수익밖에 없으니까 놔두고 추가 출자액은 5만원이고 기말 자본이 80만원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답이 얼마가 돼야 이렇게 되느냐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암산이 안 된다. 80만원 빼기 55만원을 뺄게요. 그럼 요 답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25만원의 순이익이 나야 되는 거죠. 자, 총 비용이 수익에서 비용을 뺄 텐데 비용이 260이야. 얼마가 더 크길래 25만원만큼의 이익이 났느냐. 여기다 260에다가 25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285만원이 총 수익이네요. 수익에서 비용 뺀 만큼이 순이익이니까. 12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분류되는 거. 재고자산은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이죠. 팔려고 갖고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업자가 팔려고 갖고 있는 토지, 눈으로 보이는 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걸 왜 가지고 있냐. 부동산 매매업자인데 팔려고 갖고 있어. 영업활동이 주된 영업활동이 땅을 사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품이 되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는 판매 목적이 아니잖아. 이게 답이네. 아, 분류되는 거? 이게 답이구나. 요거는 뭐예요? 비품, 영업활동에 쓰려고 가지고 있는 거.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단기 매매증권이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사용한 기계장치는 뭐야? 기계장치지 뭐. 답은 2번이네요. 13번 계정 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단 반드시 아래에 표시된 계정만으로 판단해라. 이 계정 해석하시면 되겠죠? 일단 계정 보기 어려우면 분계를 만들면 되지. 외상 매출금인 거야 이게. 외상 매출금 50만원. 얘는 반대쪽에 있는 애라 그랬죠. 현금 50만원. 요걸 보고 판단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받았구나.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구나 라고 알 수 있네요. 그래서 매출한 것도 아니고 외상 매입금 아니고 외상 매출금 5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14번 소유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산, 영업활동에 장기간 쓴다는 얘기죠. 장기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다. 그럼 뭐야? 유형자산을 얘기하네요. 형체가 있으면 유형, 없으면 무형. 형체가 있다. 유형이네. 뭐야? 사무실에 업무용 컴퓨터, 이거 맞죠? 그 다음에 투자 목적용 건물은 투자 자산이고요. 이거 아니고. 판매용 자전거는 상품이고 재고 자산이고, 상품 운반용 차량도 영업활동에 쓰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리을, 기억,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자료에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래요. 자주 나오네요. 매출액에서 일단 매출액 찾습니다. 매출액, 총매출액인데 뭐 매출 환입 및 내누리 이런 게 없으니까 그것이 곧 매출액이 되겠네요. 여기서 매출 환입 및 내누리가 있으면 빼주면 되겠는데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를 계산하려니까 이렇게 나왔구나. 그러면 기초재고, 단기 매입허 해가지고 기말 재고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답이잖아. 자, 기초재고 볼게요. 기초재고가 10만원. 기말 재고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15만원. 단기 매입액 55만원. 플러스 55. 그리고 광고 선전비, 이거는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고 나서 그 밑에서 빼는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아무 상관없고, 배당금 수익은 더 밑에 내려가는 영업의 수익이니까 아무 상관없고, 그럼 이게 답이네요. 80만원에서 여기 두 개 더 해가지고 65만원에서 15를 빼면 50, 40, 45. 그러면 저기서 이걸 빼면 암산을 이렇게 못하냐. 60, 65, 000 빼기 15는 50만원이네. 그래서 80에서 50을 빼면 30.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